네, 2026년 FA 시장이 마침내 그 치열했던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토수보다는 야수, 즉 포지션 플레이어들을 둘러싼 영입전이 격렬했고, 이로 인해 대형 계약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야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시장의 중심에는 당연히 빅5라고 불리는 핵심 선수들이 있었는데, 시즌 내내 최대어로 예측되었던 강백호, 박찬호 선수를 필두로 의외의 노장 선수들까지 가세하며 시장의 화제성과 이슈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희 채널은 비록 두산 이야기를 주로 다루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 선수를 포함해 이 빅5 선수들이 어떤 배경과 이유로 힘을 옮기거나 잔류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FA 가치가 각 팀에 미칠 기대 효과와 파급력을 중심으로 스토브리그 전체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야수 FA 빅5는 박찬호, 강백호, 박혜민, 김현수, 그리고 최영우 선수 순서인데, 흥미롭게도 이 순서는 이들이 계약을 체결한 순서와도 일치합니다. 이제 그 폭풍 같았던 계약 순서대로 한 명씩 살펴보며 이들이 어떻게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구단의 전략과 선수들의 고민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적인 이적 소식을 알렸던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두산 베어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4년 총액 80억 원. 단순히 금액을 떠나 2025년 유격수 수비 지표에서 압도적인 리그 2위를 기록했던 이 공격형 유격수를 영입한 배경은 명확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김재호 선수의 은퇴 이후 수년간 유격수 포지션이 사실상 무주공산이었습니다. 물론 안재석이나 상무에서 제대한 박준순 같은 재능 있는 젊은 자원들이 있었고, 일부 팬들은 이들이 풀타임 주전 유격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 프론트는 리빌딩을 위한 시간을 벌기보다는 당장의 확실성에 베팅했고, 그 결과 박찬호 선수에게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장기간 육성을 목표로 했던 박준영 선수가 몇 년째 지속적인 부상으로 시즌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결국 은퇴를 결정하면서 구단은 더 이상 유격수 포지션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유격수 후보군이 여럿 있었지만 바로 이 선수다라고 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두산은 원소속팀 기아는 물론 KT, 롯데 등 끝까지 영입 경쟁에 참여했던 여러 팀들을 제치고 박찬호 선수를 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입은 두산에게 엄청난 기대 효과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리그 최강의 센터라인 구축입니다. 양의지 포수, 박찬호 유격수, 그리고 정수빈 중견수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수비 범위와 수비력 면에서 감히 리그 최고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두산에게 박찬호와 정수빈의 넓은 수비 범위는 타 팀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둘째, 팀 내 젊은 내야수들에게 리더이자 롤모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재석, 오명준, 박지훈 등 젊은 유망주들이 넘쳐나는 두산 내야진에게 박찬호는 단순한 선배가 아닌 KBO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리더로서 그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김민호, 손시현, 김재호로 이어지는 두산의 명품 유격수 계보가 끊길 위기에 있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 계보를 이겨내었다는 상징성입니다. 정수빈, 조수행과 함께 뛰는 야구를 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갖추었기에 그의 준수한 출루율과 볼넷 허용률은 테이블 세터로서 팀 공격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두산이 김현수나 강백호에게도 관심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가장 시급했고 가장 적절한 핏을 찾은 것은 결국 박찬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라인 구축이야말로 두산에게 가장 급한 불을 끄는 결정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FA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두 번째 대형 영입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강백호 선수가 KT 위즈에서 한화 이글스로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약 규모는 4년 총액 100억 원. 강백호는 사실상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이자 모든 팀이 탐냈던 모두의 백호였습니다. 미국 진출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했던 그였기에 야구계에서는 쓱백호, 삼백호, 롯백호 등 강백호가 어느 팀으로 갈지에 대한 무성한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리그 거의 모든 팀이 그의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한화는 KBO 드래프트 직후 셀러리캡 부담을 덜어내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던 강백호 선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며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깜짝 영입에 성공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한백호 소식은 그야말로 스토브리그 최고의 충격 중 하나였습니다. 한화가 강백호를 영입하며 기대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문현빈,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타선에 강백호가 합류하면서 과거 빙글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연상케 하는 폭발적인 중심 타선이 다시 한번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수비 포지션의 불명확성과 타격 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 자체가 강백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리그 최고 타자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난 시즌 한화가 비록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승을 가로막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타선의 무게감 부족이었습니다. 강백호의 영입은 이 부분을 확실히 메워줄 수 있는 결정적인 보강입니다. 게다가 강백호 본인 역시 이전 팀에서 겪었던 멘탈 이슈나 외부 요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전 팀 동료였던 심우준 그리고 절친인 이원석 선수와 함께 뛰게 되면서 팀 케미스트리와 멘털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백호가 한화 이글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폭발적인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지 2026년 시즌을 통해 확인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강백호와 박찬호, 이 두 최대어의 이적은 이번 스토브리그가 얼마나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이런 강한 중심 타선의 역할들, 이 폭발적인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2026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돌려 리핏 우승팀 LG 트윈스의 잔류냐, 이적이냐의 기로에 섰던 박혜민 선수입니다. LG 트윈스는 김현수, 박혜민 두 선수가 모두 FA로 풀리면서 과연 리핏 우승을 위해 이 두 베테랑 선수를 모두 잔류시킬 수 있을지가 최대 고민거리였습니다. 특히 셀러리캡 문제가 가장 예민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혜민 선수의 선택은 한마디로 대체 불가한 낭만 캡틴의 잔류였습니다. 4년 총액 65억 원에 계약한 박혜민은 빠른 90년생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최고의 중견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T 등에서 강력한 러브콜이 있었지만 원소속팀 LG가 셀캡 제한 등으로 곤란한 상황임을 인지했던 박혜민은 자신의 연봉을 페이컷하면서까지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리핏 우승을 향한 낭만을 쏜 것이죠. 박혜민은 비록 순혈 프랜차이즈 스타는 아니지만 김재호의 은퇴 후 유격수 자리가 무주공산이던 두산의 박찬호 영입처럼 팀의 센터라인과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 역할을 해줄 핵심을 지켰습니다. 박혜민의 이탈은 LG 중견수 자리에 단기간 내 대체 불가한 공백을 만들었을 것이기에 그의 잔류는 FA 자원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리핏 우승 가능성을 급상승시킨 결정타였습니다. 홍창기, 문성주 같은 코너 외야수들에게 수비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을 마련해준 것이죠. 페이커즈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을 생각하는 후배들의 롤모델로서 우승팀 주장에 가져야 할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이번 FA 협상 과정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FA 시장의 또 다른 거물 김현수 선수도 LG에서 KT로 이적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KT는 원소속 선수 강백호를 포함해 박찬호, 박혜민 영입에 모두 뛰어들었으나 잇따라 패배하면서 자존심이 크게 상한 프런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현수 선수에게 올인하다시피 베팅하여 3년 총액 50억 원 전액 보장 계약으로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강백호 이탈로 충격에 빠진 팀이었지만 김현수 영입으로 나름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패닉 바잉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김현수는 강백호 이탈로 인해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리그 평균 이상의 타자가 거의 없어진 KT 타선에 수준급 타자가 필요했던 상황을 채우게 됩니다. 다만 팀 전체가 고령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나이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김현수의 경험과 우승 DNA는 분명 젊은 선수단에 심어져야 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직전 우승팀에서 이적해온 만큼 그는 새로운 KT의 문화를 만들어갈 리더십을 발휘하며 베테랑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는 최영우 선수의 이적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다시 돌아온 최영우 선수는 2년 총액 26억 원이라는 계약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야구계에서는 김현수의 두산 복귀가 가장 현실적이라 보았지만 장난처럼 밈처럼 떠돌던 충어 개인이 오히려 현실화된 것입니다. 혼합적 출신인 최영우가 당연히 기아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로하고 삼성은 진정성 있는 구애로 그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최영우의 복귀는 이번 겨울 스토브 리그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한 지표상의 최고의 타자인 그는 삼성 타선에 합류하여 구자욱, 디아즈, 김영훈과 함께 공포의 폭력적인 타선을 완성시킵니다. 비록 좌타자가 너무 많다는 단점은 있지만 강타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며 이는 우승을 향한 삼성의 강력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친정팀 합류이기에 적응은 빠를 것이며 그는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야수 FA 빅5 선수들의 이적 배경과 잔류, 그리고 팀에 미치게 될 기대 효과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박찬호, 강백호, 박혜민, 김현수, 최형우, 이 5명의 선수가 어떤 배경으로 팀을 옮기거나 잔류하면서 FA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팀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효과는 과연 무엇일지를 살펴보니 각 팀의 절박함과 미래 구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얽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최대어들에게 막대한 금액이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베테랑들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시장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영입이 2026년 시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FA 시장이 역대급으로 치열했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각 구단의 명운을 건 투자였다는 점입니다. 이 5명의 빅5 야수들이 새 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팀의 운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며 2026년 시즌을 기대해보는 것이야말로 이번 스토브 리그가 남긴 가장 큰 숙제이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